네, 그 다음 발표는 생명과학과의 정종민님께서 식물의 혈관, 관다발 발달 조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걷다가 도로에서 자라고 있는 풀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딱 봐도 척박한 환경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식물들은 보통 우리 주변에 별다른 움직임 없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이런 예쁜 꽃을 피우고 또 조그만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물학적인 역사를 돌이켜볼 때 식물들은 초기 생명의 근원이 바다에서 척박한 환경으로 먼저 진출했던 가장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들은 씨가 하고 터지는 씨 발화 이후에 평생을 한 자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외부 자극을 다 견뎌야겠죠.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어쩔 때는 식물들은 몇백 년을 한 자리에서 사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살까? 혹시 여러분 집에 다 하나쯤 갖고 있는 고속 카메라나 현미경 이용해가지고 식물을 관찰해보면 식물들은 줄기와 잎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물질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들보다도 복잡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식물들은 구조적으로 동물들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동물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반응이 오면 이렇게 그 자극을 인지하고 반응하게 되는 뇌를 비롯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만 식물들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식물들은 정교하게 조절되는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식물의 혈관인 관다발 조직입니다. 식물의 관다발 조직은 식물 내부의 물질 이동 통로로서 이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물광과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 그리고 많은 물질들이 이동하는 체관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발달과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연구팀은 이 관다발 조직 중에서 특히 체관 발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얘네들을 줄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줄기의 발현을 조절했을 때 체관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체관 발달을 조절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체관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은 얘네들이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험실에서 체관의 발달을 조절을 했더니 이 체관의 발달뿐만 아니라 씨앗의 크기와 열매 개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연구는 관다발 발달의 기초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작물에 적용을 했을 때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또 관다발 조직과 함께 발생한 초기 식물의 진화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또 다른 우주로 관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전면으로 다시 한 번만 정보 좀 제대로 수련한지 보려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명과학과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불량스럽게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불량스럽게 할 수 있구나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그 식물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철철 넘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식물을 키우는데 가끔씩 잊어버리거든요. 물 주는 걸. 근데 그러면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물을 주면 확 금방 살아나서 그 경이감을 느끼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보통 실험을 할 때 저는 식물을 많이 죽이고요. 좀 살려보려고 하진 않고 뭘 치면 얘네들이 죽나 그런 거를 보통
예, 보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죽이고부터 보나요? 네, 네, 네. 아, 가장 확실한 결과 얘가 죽네. 예. 아 죽을 때까지 말려보자. 아, 뭐 이제 그런 실험을 할 때도 있고 네. 뭐 얘네들이 얼마 처리했더니 비실비실 해주는구나, 꽃을 못 피우는구나, 예, 좀 이제 다시 이제 살려보는 연구들도 하고 그렇죠. 그럼 체관을 발달시킬 때 이건 그냥 굉장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체관을 발달시키는 조절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해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체관 발달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보려고 이게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이거든요. 얘네들을 아예 발현이 못하게 하는 식물들하고 정말 많이 엄청나게 발현하는 식물들을 그 대조군하고 원래 와일드 타입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런 실험 방법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수한 사투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네. 그리고 뭔가 쇼맨십도 있으시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보다는 설명을 한 번 더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 보면은 요 지금 요 배 부분이 좀 꿀렁거려 가지고 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설명했는지 사실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네. 배를 좀 넣어 주시면서 이게 새로 좀 이렇게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줄기의 발현을 조절했을 때 관다발 체관의 발달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렇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네, 변하게 되는데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지나 잎, 아니면 꽃, 아니면 에너지 저장 장소 이런데 가겠죠. 예,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이게 나온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중요한 키 포인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3분을 딱 맞춰서 하셨길래 다 설명한 줄 알았는데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있었군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에너지 저장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